소위 말하는 T8이죠. 합이 윈띠로 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댓글 보면 구도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도장이 많이 없다고. 대체 이렇게 좋은 운동이 왜 전국에 이렇게 확산이 잘 안 되는 것인가?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확산이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보시면 헬스클럽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관장님한테 물어보면 100명입니다 이러는데 헬스장에 보면 막 3, 4명 운동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헬스는 그렇다 쳐도 무술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 뭐 몇 달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하시던 분들이 푸드에 오시면 배우는 게 되게 빠릅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타격만 할 줄 안다든지 던지기만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주짓수만 할 줄 안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배우고 난 뒤에도 킥복싱을 예를 들어서 배우고 주짓수를 배운다고 종합격투기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중간에 이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처럼 쌓여서 자기 기술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주짓수가 최근에 엄청 많이 커졌죠.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제 어릴 때는 제가 다니던 옛날 도장이 합기도 도장이 어릴 때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게 해동검도 도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해동검도를 검도도 하셨구나 어릴 때는 그냥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약간 빠른 이렇게 체인지가 이루어지죠. 단기 교육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현실에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쿠도가 이런 식으로 너무 저변이 확대가 안 되면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쿠도 시합을 하면 진짜 막 100명 정도의 인원이 막 모여서 화려하게 토너먼트를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실상 지금 저희가 전국에 도장이 지금 3개 곧 있으면 울산에 생길 것 같긴 한데 생기게 되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인데 선수들이 출전해봐야 한 도장에서 10명 정도. 일반 사회인들이 시합까지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오도 필요합니다. 시합 끝나고 출근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도장에서 10명, 15명 정도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세계 도장에서 10명 나오면 30명 밖에 안 되잖아. 거기서 토너먼트가 저희가 마이너스 230, 240, 50, 60 플러스 해가지고 거의 뭐 5, 6체급인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한 체급의 선수가 4, 5명, 많아봐야 6, 7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도장이 빨리빨리 늘어가지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구도 선수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선수라고 하면 일반 수련생과 선수를 구분 짓는 경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구도 수련생들이 또 늘어야 말 그대로 소통하는 무도니까 많은 이제 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빨리 발전한다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구도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이게 지도자 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데 주짓수를 보면서 주짓수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이게 착착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본보기가 됐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좋은 이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주짓수를 보면서. 그리고 주짓수가 아시아 게임에 들어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울 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짓수 관장님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제일 이제 미스테리 했던 게 요가 있죠, 요가. 요가는 절대 단기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한 번씩 하지만 요가원이 제 어릴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뭐 요가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고 그런데 연예인이 이제 요가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요가원이 전국에 막 이렇게 확대되더라고요. 전국에 몇천 개가 생겼다고 막 TV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지도자들을 과연 어떻게 양성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되게 미스테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FM대로 해서 무도단체를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현대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수련 인구들이 다른 타운동들이 너무나 종류가 많고 이제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유파가 많죠. 사실 주짓수란 무술 안에 여러 가지 계파가 있고 유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쿠도는 단일 종목의 단일 유파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쿠도 동호회를 개설하는 기준이 녹띠 그리고 이제 도장을 개설하는 기준이 블랙벨트인데 벨트를 딸 때 논스톱으로 스트레이트로 따면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보통 5년에서 6년, 뭐 조금 느리면 7, 8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쿠도 도장이 들어온 지가 한 9년? 10년 정도 됐는데 도장이 2개 있는 것도 사실 빠른 겁니다. 빠른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도장을 늘리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쿠도를 이제 배움에 도전을 함으로써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처에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도장에 와서 많이 수련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협회에 가맹 도장을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두운 면을 다 알고 있어요. 쿠도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못해요. 이게 우리가 타격만 가지고 하면 기본 동작, 기본적인 형식을 가르쳐서 일단 지도자로 만든 다음에 그 지도자가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시스템, 좋게 얘기하면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도입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쿠도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이라고 해봐야 한 1년 정도 생각하는데 1년 정도 만에 만들어내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록띠부터 이제 동호회라는 도장을 개설하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도장은 지관이죠. 지부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렵고 동호회를 하면서 그 초록띠 수련생이 수련 커리큘럼 내용 중에 초록띠가 되면 백띠 수련생, 흰띠 수련생들 초보자들을 기본적인 부분을 지도를 하는 수업 내용이 있어요. 지도를 함으로써 다시 되돌아가 자기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기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가르쳐 봄으로써 자기가 배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련 내용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띠쯤 되면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녹띠에서 요즘 이제 그랄이라 그러는데 상급이 녹띠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면 동호회 개설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 동료들 모아서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블랙벨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관을 개간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지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녹띠까지 가는 수련생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생각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격투기 도장에서 몰두해서 수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이제 시국도 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름을 뺏은다기보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쿠도와 함께하는 합기도 도장, 쿠도 도장은 아니고 쿠도와 함께하는 합기도 도장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대구 지부 쪽에서 그런 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그 관장님이 쿠도를 수련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띠 정도밖에 안 됐는데 쿠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쿠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자기가 배운 부분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같이 이제 해 나가면서 조금씩 되지만 결국은 자격 조건은 블랙벨트가 된다거나 녹띠가 된다거나 녹띠에서 블랙벨트가 돼야지 어떤 부분을 자격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띠를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소위 말하는 띠팔이죠.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도 많이 공유되고 있고 하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쿠도를 시합에서 오픈 토너먼트로 다른 수련생들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느끼는 바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 하는 운동을 하면서 쿠도 연습을 해서 나오는데 청중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극진가라대하고 그 다음에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이 저희 대회에 지금 2-3번 이렇게 출전하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잘 싸웁니다. 잘 싸우고 명색이 쿠도가라 불릴만 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입문을 했다 그러면 시작은 흰띠입니다. 무조건 누가 와도 시작은 흰띠예요. 근데 승급 심사를 통해서 승급을 할 때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계속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첫 심사에서 살짝 뭐 2급, 3급이 한꺼번에 승급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게 띠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흰띠는 검은띠한테 못 이겨. 검은띠는 흰띠한테 무조건 이겨.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게 성립하지 않잖아. 초등학생 검은띠가 어른 흰띠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빕 흰띠로 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시작은 흰띠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도 흰띠 메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에 소위 말하는 띠파리들 싫어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흰띠부터 해야 되는데 DM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낮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높으면 본인이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할 때 띠 색깔이 받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정말 뛰어난 선수, 저 위에서 시작하는 선수는 이 밑에 시작하는 사람이 노란띠 초록띠가 돼도
따라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장했기 때문에 띠 색깔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또 있습니다. 기본기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거는 돼야 된다. 뭐 스텝 하면서 펀치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업어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 나가면서 본인이 발전했을 때 띠가 올라가는 거지 누구보다 세서 띠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도에서 띠는 제가 적어도 가르치는 도장에서는 항상 그 자기가 성장했을 때 띠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란 띠가 블랙벨트인데 이길 수도 있어요. 뛰어나다면 당연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심사에서는 2급이나 정말 잘하면 3급 정도 올려주고 그 뒤부터는 수련 단계를 밟아서 올라갑니다. 저는 사실 승급 심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심사 그 자체에서 승급 심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이 하나 있는 게 승급 심사는 저희는 이제 3개월인데 아마 4개월로 바뀔 것 같아요.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봅니다. 1년에 3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승급 심사라는 게 제가 제 제자들을 승급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는 승급 심사 없이 승급 시켜주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오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심사날 안 왔다. 그러면 승급을 못 하잖아. 그럼 다음 심사는 8개월입니다. 띠를 못 올라가죠.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래서 승급 심사란 제도를 없애버릴까? 그냥 띠를 만들어서 넌 실력이 됐으니 이제부터 띠를 매도록 하거라. 영화처럼 좀 멋있게. 이렇게 해서 승급시켜줄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급 심사라는 게 수련생들이 거치는 어떤 실전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내가 배운 거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승급 심사에서는 시합에 안 나가는 분들도 가장 풀 스파링에 가까운 스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쿠미테 대련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험을 최소한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급 심사가 있는 거고 흰띠에서 뭐 갈색띠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그러니까 10인 쿠미테를 해야 돼요. 10인 쿠미테에서 다 이겨야 승단하는 건 아니에요. 승률이 50%를 넘어가야 승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비기면 탈락이에요. 비기다가 한 명 이기면 합격입니다.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룰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버텨내는 정신력 그리고 기술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이제 강함을 증명을 해야 블랙벨트를 땁니다. 근데 뭐 블랙벨트도 상대해주는 10명이 강하냐 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틀려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떡하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한 자만이 띠를 받는다라는 개념, 그 심사의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그렇잖아요. 연습에서 잘하다가 실전에서 못하면 안 됩니다. 연습을 엄청 잘했는데 밖에 싸움했는데 맞고 괴한 습격을 봐서 졌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무술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진 않지만 그런 정신이 깔려있죠.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 되게 잘했는데 심사에서 너무 긴장해서 잘 못했다. 근데 무술에서의 그 긴장감은 정신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를 컨트롤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발차기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는 못 쓰는데. 그런 부분의 의미에서 승급 심사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블랙벨트를 딸 때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띠의 무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승급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질문 같은 게 많은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